자, 책 다 피셨죠? 오늘 줄게. 문제 다 풀어왔습니까? 쌤, 이거 무력화가 괜찮아. 괜찮아. 자, 볼게요. 사실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되는 거긴 한데 또 포인트들이 좀 있으니까 자, 우리 어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휘 파트에서 이 밑줄 친 위치에 따라서 의도가 무엇이냐, 계속 앞문장이냐 뒷문장이랑 같냐 아니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달라. 고민해 보셨나요? 이게 막상 실전에선 잘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 주어를 찾는 걸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알겠죠? 주체자가 누구인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For quite some time, science educators believed that 자, 우리 여기까지는 그냥 읽는 거죠. 왜? 중요한 건 여기 hands-on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죠. Hands-on activities were the answer. 그럼 우리가 항상 주인공이 누구인가 생각을 했을 때 잠깐만요. 여기서 가능하려나? 오케이. hands-on activities라고 했을 때 이걸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은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직접적인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 이 키워드가 answer to children's understanding 뭐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읽어야 되는 키워드는 아이들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과학 관련 활동에 참여. 우리가 hands-on activity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단어는 바로 participation, 양해해 주세요. participation in science-related activities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문장 읽었을 때 키워드는 hands-on activity는 아이들 이해와 관련이 있는데 특히 과학 관련 활동에 참여. 이거를 말하는 단어다. 자, 이제 키워드를 다 잡았으니까 여기 many teachers believed that 또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어디로 가면 돼요? students로 가는 거죠? 학생들은 단순히 참여하는 활동들에 그리고 조작하는 물체들을 조작하는 학생들은 would organize the information to be gained. 그럼 여러분 여기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디에 참여하는 학생들일까요? hands-on activity에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결국 뭐를 말하는 거야? 얘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번역하면 engage인이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활동들에 참여하고 물체를 조작하는 게 애초에 뭐라는 거죠? hands-on activity라는 거죠. 역시 뭐를 갖다 체크해야 되냐면 many가 보이면 같다라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읽을 때. 이런 스킬들이 없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같겠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같겠네. 그럼 그 뒤에 나오는 정보가 얻어지고 지식이 이해되게끔 organize는 조작하다 또는 조직화하다. 그럼 이건 결국 뭡니까? 아이들의 이해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정보가 여러분들이 얻어졌어. 지식이 이해가 돼. 그럼 결국 다 뭐랑 관련이 있어?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하더라. 그래서 얘랑 결국은 똑같은 문장이었네요. 그쵸? 자, 다음 문장. 아, 이거 왜 정답이 아니냐고요? 자, 이거 manipulate 같은 경우는 조작하다라는 뜻인데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뭔가 한다는 뜻이죠. 이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참여. 조작하다라는 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는 educators began to notice that. 자, 마찬가지입니다. 대절의 주어를 보세요. 자, 저는 지금 색깔펜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펜들럼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뭐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hands-on activity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무게추인데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pendulum은 had swung too far to the hands-on components of inquiry. 이 단어 자체는 내가 몰라도 중요한 거는 hands-on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다라는 거야. swing은 어떤 뜻이니? 흔들리다는 뜻이죠. 근데 너무 멀리 흔들렸다. 어떤 뜻이야 이건? 너무 멀리 갔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hands on으로. 무게추가 어디에 너무 쏠렸다? hands on에 너무 쏠렸다라는 거야. As they realized that the knowledge was not inherent in the materials themselves, but in the thought and metacognition about what students had done in the activity.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 어려운 단어들에 매이지 말고 우리 배운 대로 나데이 법비가 나왔을 때 어디에 집중한다? 뒤쪽에 좀 더 집중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교육자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점은 무게추가 너무 hands-on에 쏠려서 hands-on component of inquiry. inquiry라는 단어는 탐구입니다. 탐구에서 너무 직접적인 경험에 쏠리다 보니 쏠렸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뭐 하게 되면서 지식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오히려 무엇에 있다? 여기에 있다. 생각과 인지, 메타인지거든요. 생각과 메타인지에 있다. 학생들이 무엇을 활동해서 했는가. 자, 우리는 여기서 뭐만 확인해 주면 되냐면 inherent라는 단어 자체가 본질적이라는 뜻인데 물질적인 것에 본질적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메타인지와 사고에서 개념이 정립이 되는 것이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but 뒤에 나오는 것이 뭐에 반대라는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하냐면 not hands on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hands on에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라는 걸 여기서 캐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 활용해서? 나데이 법비를 활용해서. 자, 이제 지문이 좀 길어서 이제 지우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필기 먼저 하시고요. 결국 얘도 마찬가지로 A vs B의 구조예요. A는 hands on, B는 뭐 메타인지라고 써놓죠. 결국 얘 두 개를 대립시키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끝마쳤어요. 그러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뭐를 기반으로 출제를 할 것이다? 우리가 앞서서 이해했었던 이 A vs B의 구조를 가지고 맞았냐 틀렸냐를 판단해 보게끔 출제를 할 거라는 거죠. 일단 뭔가 어휘를 출제하려면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죠. 앞 내용 자체가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밑을 보면 자,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식화를 좀 해놓고 이제 we now부터 이제 쭉 갑니다. We now know that 이제 우리는 압니다. Hands-on is a dangerous phrase. 굉장히 위험한 어구라는 거. When speaking about learning science, 과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렇군. The missing ingredient is the mind on. 자, 대리버 나왔죠? 어떤 단어 나왔어? mind on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 이 메타인지 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빠진 요소가 바로 mind on 요소다. 정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교육학적인 경험에 있어서. 자, 이제 uncertainty about the knowledge intended in any activity comes from each student's recreation of concept and discussing, thinking, arguing, listening, and evaluating one's own perceptions. 자, 깁니다. 자, 다 읽진 않을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첫 문장에 혹시 이거 밑줄 여기 있는 거 맞죠? 밀린 거죠? 자, 지식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어디에서 의도된? 활동에서 의도된 지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각각의 학생들의 잘 봐 지금부터 내가 분명히 아까 뒷부분을 마인드 온이냐 아니면은 핸즈 온이냐 판단해야 된다 그랬지. Recreation of concept, discussing,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A입니까? B입니까? 그것만 판단해 보세요. A예요? B예요? hands on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로친 게 아니면 mind on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mind on에 해당되는 거를 다 느끼실 수 있죠? 왜? 개념의 재현, 토론, 생각 다 정신으로 하는 것들이니까 mind on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겠죠. 그럼 얘를 mind on이라고 전체를 자, 펜이 잘 안 나와서 속상한데 mind on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러면 학생들의 mind on의 달성에 관련된 것에서부터 옵니다. 무엇이? 지식의 불확실성이. 이게 잘못됐죠. 왜? 보시면 the missing ingredient가 mind on이라며. 그럼 여기서 뭐를 갖다가 강조하는 거야? 야, 학습이라는 거는 물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이거는 마인존에서 지식은 확실해져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흐름상 어때야 되는 거예요? 앞 내용이랑 동일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글의 흐름 자체가 너무 A 쪽에만 국한돼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 마인존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가 이 글의 주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문장이 된다는 거지. D번은 그거를 뒷받침하게 하는 의도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흐름상 어색하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해진다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Certainty about the knowledge comes from mind zone. 이런 식으로요. 자, 정답은 그래서 D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After all, 결국에 a food fight. 자, 이것도 예시죠. 우리가 food fight가 나온다는 거는 뭐의 예시예요? 뭐의 예시예요? hands-on activity의 예시죠. 음식 가지고 싸우는 것은 hands-on activity인데 그러나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죠. 그러나 about all you would learn 너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was something 무엇이다? about the aerodynamics of flying mashed potatoes. 자, 이게 뭐죠? minds on이죠. 공기역학. 에어로라는 표현은 공기란 뜻입니다. air dynamic 역학입니다. 공기역학. 날아다니는 으깨진 감자의 공기역학이 마인존 활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포테이토를 던지는 거는 hands-on activity고요. 자, our view of what students need to build their knowledge and theories about the natural world. 자, 가볼까요? 우리의 견해는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과 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뭐에 관한? 자연계에 대한. 그것은 뭐를 넘어선다? extend far beyond는 훨씬 더 넘어선다. hands-on activity. 당연하지. hands-on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 mind-on. hands-on을 넘어서 확장된다는 얘기가 바로 mind-on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장. 힘듭니다. While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use and interact with the materials in science class. 자, 우리 똑같은 메커니즘. while 주어 동사 나오면 무시합니다. 어디로 가죠? 컴마 뒤로 가서 그냥 바로 읽으세요. 이제 이거 연습 반드시 하세요. 주제가 무엇이다? Learning occurs from the sense making of students' hands-on experience. 자, 여기서 직접적인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sense making. 여기 sense making은 뭘 말하는 거야? mind's own activity를 말하는 거야. sense making이 뭐야? 감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감지하다. 센스가 감지하다라는 뜻이 있어.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while 주어동사에서 아 이거 주제네. 한 번 더 주고 있어. 그러니까 장문 독해는 주제가 하나야. 이렇게 한 단락으로 주어졌을 땐 주제가 하나인데 우리는 마인드온과 뭐를 구별해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지. hands-on을 구별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각 문장을 읽었을 때. 자, 쉽지 않죠? 영어를 읽었어. 자, 예를 들어 영어를 읽고 이거 마인드온이 좋다는 거네? hands-on이 나쁘다는 거네? 이 정도만 캐치해도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럼 제목은 뭐겠어? 자, 보세요. A vs B의 구조일 때 제목은 뭐가 될 수 있다? 질문형이 나올 수 있다. 자, 우리가 질문형으로 나오면 진짜 학습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제목도 만들 수 있겠죠? 또는 여기에 대해서 까는 것도 제목이 될 수 있어. not A라고 얘기하는 것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후보군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자, 세 번째는 뭐야? 대놓고 B가 중요하다. 자, 제목 패턴은 세 가지입니다. 질문해놓고 정답이 B가 나오게끔 하던가 아니면 not A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제목이거나 아니면 B가 그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거나. 자, 제목은 아직 안 봤어요. 지우고 볼게요, 지금. 자, 봅시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Hands-on activity as a source of creativity. 자, hands-on 좋다니까 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Activity oriented learning. 자, 이거 hands-on입니다. hands-on. oriented라는 건 지향적인이라는 뜻이야. 지향되어지는. 단어 공부하시고 좀 더우니까 끌게요. 좀 이따가. 좀만 참으세요. 활동 지향적인 학습은 과학교육에 들어왔다. 뭐 느낌표 왜 찍어? 이거 이상하네. 자,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활동 빼고 3번. Figure out what students like most. 학생들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가 알아내라. Joy in learning more effective when separated. 구별되었을 때 더 효과적이다. 즐거움과 학습은.
turn minds on learning on in science class. 자, 요번에 어떤 패턴이야? B가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제목을 썼죠? 정답 몇 번? 5번이죠. 자, 5번을 그냥 단순히 읽지 말고 turn on을 B가 중요하다, B를 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끌게 잠깐만. 피터. 아, 네, 괜찮아요. 자, 다음 지문 펴서 읽으세요. 자, 한 번은 읽어주시고요. 1분 뒤에 바로 설명할게요. 자, 보셨나요? 첫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누구예요? 어디에 체크해야 돼요, 무조건? 블라인드에 땡그라미 체크해야 되겠죠? 블라인드는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이거 맹목적인이라는 뜻이 있어. 정말 자주 나오는 뜻이기 때문에 따옴표 있으면은 부정적인 뉘앙스야. 맹목적이다. 맹목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너무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 줄 수 있거든요. 바다의 생물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 상당 부분은 어디서 이끌어지냐면 블라인드 샘플링. 샘플링에서 이끌어지는데 맹목적 샘플링에서 이끌어진다. 이 얘기는 즉슨 샘플링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 자, 체크해놓고 넘어갈게. 다음 문장으로. 자, 다음 문장도 보세요. We use instruments. 자, 이제 너네는 블라인드 샘플링에 관련된 설명일 거라는 거 충분히 추론 이제 가능하시죠? 그러면 도구를 사용하는데 to measure bulk properties of the environment. 질문 하나 던지죠. 벌크가 뭔지 아시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블라인드 샘플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은 bulk property도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좋아요? 블라인드 샘플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해설이니까 환경의 양적 측면입니다. 환경을 질량화를 해요. 환경을 자꾸 측정하려고만 한다는 게 bulk property예요. bulk, 수량적인, amount만 측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salinity, 뭐 염도, temperature, 온도, 그리고 we use bottle or net samples, 병이나 네트 샘플, 그물 샘플을 사용하는데 to extract knowledge about the organism living in the ocean, 바다에 살고 있는 유기체에 대한 지식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자, 의역하면 쉽게 말하면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양적 측면에 집중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블라인드 샘플링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어를 체크할 줄 안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This kind of approach. 블라인드 샘플링, 이걸 말하는 거죠. 이러한 접근 방식의 종류는 기어에 왔습니다. 중요한 지식. But, 자, 이제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게 달라졌죠. But also, 여기까지. But also influence the way we view marine life. 우리가 바다 생명체를 보고 있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블라인드 샘플링이 우리가 해양 생명체를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느냐? It leads us to focus on abundance. Abundance는 풍요로움, 풍부함,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이 bulk property를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들한테 한 번 더 던져주고 있어요. abundance 뭐예요? 양적 개념이란 뜻이야. 양적인 개념. 생산률, 이것도 뭐야? 숫자죠? 숫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distribution pattern, 분포 패턴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개념이다? bulk property에 해당되는 애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보시면 such a perspective도 앞문장이 this kind of approach랑 동일하다라는 거 체크할게요.
그러면 바다를 뭘로 바라보는 거? 양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relevant가요. 관련 있는이란 뜻도 있지만 적합한이란 뜻도 있어요.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어떤 관점은 매우 적합합니다. In the context of the ocean. 어떤 바다의 상황에서 as a resource for fishery. 어업활동을 위한 자원으로서 바다의 상황에서는 적절합니다. It is also helpful in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geochemical issues such as ocean carbon fluxes.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하지만 이런 방식, 샘플링 기법의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쯤은 체크할 수 있겠지. 플럭스 나도 뭔지 몰라요. 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라는 거죠? 바로 벗이라는 거예요. 자, 벗 앞에까지는 지금 유용한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벗 뒤에는 이제 우리가 또 펼쳐지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 오케이. 아까랑 똑같지? A, B가 포함된 단락은 C, D, E의 근거가 된다. 라고 우리는 방금 문제에서 이 앞번호 4번에서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이 벗 뒤에가 이제 또 정답에 찍을 높은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작문 독해를 풀다가 무조건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맞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오세요. 알겠죠? 맞겠구나라고 하고 넘어오세요. 근데 얘는 근거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어요. helpfully, relevant의 근거기 때문에 적합하다, 도움이 된다. 적합하다, 도움이 된다. 둘 다 무슨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방향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방향. 자, 지우고 이제 벗 뒤로 가볼게요. 자, but on its own, this approach is insufficient. 자, 방향성 바뀌었죠? helpful에서 뭘로 바뀌었어? insufficient로 바뀌었습니다. 방향성이 부적합하다, 부족하다. Even for those purposes. 그러한 목적들을 위해서도 부적합합니다. The kind of intuition that we develop about marine life is of course influenced by the way we observe it. 직관의 종류인데 우리가 해양 생명체에 관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직관의 종류는 이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해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해양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샘플링 기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이해와 직관은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는 방식에 의해서. 관찰을 해야 해양 생명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Because the ocean is inaccessible. 해양은 접근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고 대다수의 플랑크토닉 유기체들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microscopic,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our intuition, 우리의 직관은 기본적으로 비교가 되어집니다. 자, 이 수거 잘 알아두세요. be compared to입니다. 무엇과 비교된다는 뜻이죠. 다시 be compared to 뒤에 intuitive understanding we have about terrestrial life. 자, 뭐랑 비교가 되어지느냐? 우리가 매크로스코픽이라는 단어 자체는 거시라는 뜻인데 우리가 육지의 생명체, terrestrial life, 우리가 육지의 생명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직관적 이해와 비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해 안 되죠? 해양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의 원리를 쓴다라는 거야. 우리가 육지에서 관찰한 해양 생물체가 아니라 육지 생물체의 어떤 기능들이나 특성들을 갖다가 비교 분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해양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이 순간에는 이해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걸 이해하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관은 뭐의 반대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 다 보지 않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링으로 뭔가를 찾는 거는 이런 거잖아. 샘플링이라는 건 결국은 조사를 말하는 거거든? 직접적인 조사를 말하는 거고 이거랑 대립되는 관점이 뭐냐면 직관이죠. 직관은 뭐야? 추론이죠. 추론. 그럴 거야. 그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거야. 왜? 육지 생물체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직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실험 관찰을 하는 거고요. 연구 조사를 하는 거고요. 자, 바다가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볼게요.
Our understanding of the biology of planktonic organism is still based mainly on examination of that individual field sample and incubation experiment, and even our sampling may be severely biased toward those organisms that are not destroyed by our harsh sampling method.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미생물입니다. 이 플랑크톤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미시적인 유기체의 어떤 생물학에 대한 이해는, 즉 바닷속 생물체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기반되어져 있는데 관찰 조사인데 누굴 관찰했냐면 데드 인디비주얼, 죽은 개체들, 필드 샘플들, 아주 극소수의 샘플들, 그리고 인큐베이션, 배양 실험들. 뭐 이과도 아니고 알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다 뭐죠? 샘플링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샘플링이고 바이어스가 여기 나와 있다는 거야. 앞에서 봤지? 맨 앞에 뭐가 있었어? 블라인드 샘플링. 즉 우리의 해양 생명체에 대한 샘플링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 어딜 향해서? 파괴되지 않는 유기체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만 조사했다 이때까지? 파괴되지 않는 유기체들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자, 이 접속사 체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실험 관찰들은 are extended, 확장되어집니다. to those organisms, 어떤 유기체들에게 we can collect live,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유기체들. live를요, 분사구문으로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살아있는 채로. 살아서 수집할 수 있는 유기체들. 그리고 keep and cultivate in the laboratory, 실험실에서 키우고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유기체들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자, 저는 이거 읽으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자, 여기랑 반드시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는 거 아시겠죠? 어떤 접속사 때문에? similarly라는 접속사 때문에. 그리고 여기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의 샘플링 기법의 문제점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편향되어 있다. 그러면 experimental observation도 결국은 뭐랑 동일하죠? 샘플링이랑 동일하죠? 실험 관찰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관찰을 말하는 건데 앞서서 우리 샘플링이 실험 관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샘플링 이꼴 experimental observation은 동일한 주어다. 그러면 여기서 bias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뭐가 나와야 되죠? bias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확장되어진다라는 말 자체가 bias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반이요. 뭘 써줘야 되죠? 확장되는 게 아니라 국한되어진다. 국한되어진다는 표현은 두 단어가 있어요. limited란 단어와 reduced란 단어와 세 단어 restricted. 다 아는 뜻이에요. 다 아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제한시키다, 줄이다로만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뭐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limited, reduced, restricted라는 단어 자체는 협소한, 편향된 이런 뜻이에요. 편향이라는 게 넓게 보지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의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그래서 어휘의 정답은 5번이고요. 힘들게 번역을 해냈지만 결국은 역시 아주 명시적인 접속사 하나로 인해서 앞문장이랑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고 extend가 biased랑 다른 애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제목 한번 볼까요? 이제 주제가 뭐였어? 어찌됐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야? 이 A, B에서 이미 앞에서 주제를 얘기했어. 샘플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해양 생명체에 대한 샘플링은 굉장히 biased다. 즉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럼 제목 자체는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의 어떤 제목인지 아닌지 한번 볼게요. 사실 제목을 틀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The blind spot in the research on ocean biology. 이거 blind spot이 뭐예요? 맹점이란 뜻이죠. 맹점. 1번이 확률이 상당히 높겠네요. 해양 생물학의 연구에서 맹점이 존재한다. 2번 Ocean under the microscope, a breakthrough. 미생물 아래에 있는 바다. 자, 넘어갈게요. 혁신이래요. What ocean research needs? Pattern recognition. 자, 이게 잘못됐죠. 패턴의 인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너무 편향됐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Intuition versus experiment. Issues in ocean biology. 이 4번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해양 생물학의 쟁점 사항이 intuition vs experiment다. 이건 실험 관찰이고 직관은 추론이라 그랬어. 근데 이게 지금 대립된다는 건 이 지문에서 팽팽하게 각자의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오로지 지금 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실험 관찰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4번은 성립할 수 없음. 방향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파괴된다. 바다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 초등 교과서죠? 정답 1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6번도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냥 수동적으로 읽지 말고 키워드 찾으면서 능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지금까지가 딱 2분이었고 처음에 이렇게 철학 얘기 나오면은 우리 멘탈이 부셔져요. 실전에서는. 이 철학 좋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문학이든 영어든 팁 하나 드리자면 철학의 범주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철학의 어떤 부분 얘기하는가 그거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자, 읽으면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Aristotle didn't think that all human beings should be allowed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y. 자, 내가 읽었던 부분은 정치 활동입니다. 정치 활동의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모든 인간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도록 허락되어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의역하면 뭐야? 모든 인간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부분 부정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참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In its system, women, slaves, foreigner were explicitly excluded. 명백히도 이 땡땡땡한 애들은 배제되어야 했다. 즉 모두가 참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From the right to rule themselves and others. 자,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권리. 남을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는 정치죠. 어제 선거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대선 결과로 인해서 삼수하실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완전 또 바뀌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3년 예고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입시가 약간 바뀔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수는 좀 힘들다. 이 선거 세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재수쯤에서 거의 다 끝내야 돼요. 어제 당선되는 거 보고 교육이 또 한 번 더 좀 엎어질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정치입니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his basic idea that politics is a unique collective activity that is directed at certain common goals and ends still resonate. 자, 이 단어 잘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거 치우고 그의 기본적인 생각. 정치란 고유한 집단의 활동이다. 바로 특정 공동의 목표들. 자, 커먼을 내가 어떻게 번역했죠? 공동의 목표들에 지향되어진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그 골스와 엔즈까지가 다 목적들입니다.
여전히 공명을 일으키고 있다. 오늘날. 자, 공명을 일으키는 건 뭘까요? 오늘날 여전히 똑같다. 오늘날 여전히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But which ends? 어떤 목적을 위해서? Many thinkers, political figures since the ancient world have developed different ideas about the goals that politics can or should achieve. This approach is known as political moralism. 자, 어디에만 체크해주면 돼?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 중에서 정치적 도덕주의라고 하는 키워드에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의 목표들과 결과들을 위해서 정치가 행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공동의 목표와 결과들 정치 도덕주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한글로 바꿔도 좀 열받는 그런 내용들이 뒤에부터 나올 건데 여기다 제가 하나 써놓고 시작할게요. 정치 도덕주의라고 써놓고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이게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목에 나와 있어야 돼요. 정치 도덕주의. 자, 왜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끝나는 단어가 다음 문장에 이렇게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글 자체가 두 번째 단락은 뭐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거죠?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단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 자,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좀 복잡해지니까 진짜 키워드를 선택적으로 진짜 읽어볼게요. 번역은 다 해드리겠지만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지금부터 핵심어만 잘 보세요. 정치는 윤리다. 자, 체크하셨죠? 정치 도덕주의라는 게 뭐죠? 정치 이꼴 윤리다. 선생님, 브랜치는요? 나뭇가지니까 똑같다라는 거야. 무엇의 영역이란 뜻이야. 정치적 삶은 바로 윤리의 한 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얘기죠. It is unsurprising that there are many philosophers in the group of moralistic political thinkers. 자, 많은 철학자들이 실제로 어디에 있다? 도덕주의 정치 철학자들의 그룹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자, political moralists argue that politics should be directed toward achieving substantial goals, or that political arrangements should be organized to protect certain things. 자, 지금까지 체크한 부분들 다 읽으셨나요? 그럼 정치 도덕주의라는 건 결국 뭐를 말하는 거야? 정치가 어딜 향해 있어야 된다? 특정 목표들. substantial은 굉장히 고귀하고 굉장히 중요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정치가 향해져 있어야 되고 따라서 정치적 합의사항들, arrangement는 합의들은 반드시 특정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Among these things are political values such as justice, equality, liberty, happiness, fraternity, or national self-determination. 자, 다 여러분이 번역 알아서 하시면요. 이거 도치구문인 거 아시죠? 이것들 중에 이러한 것들 중에는 뭐가 존재한다? 정치 가치관들이 존재하는데 정의, 기타 등등등등등등. 넘어갈게. 이게 다 뭐라는 거야? 공동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들. At its most radical moralism produces description of ideal political society. 자, 지금부터 이제 미친 지문 수준이 나오는데 가장 급진적인 거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 이거 어디에서 급진적인 걸까? 정치 도덕주의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급진주의적인 거. 보통 급진적이다라는 건 좋은 얘기가 아니야. 굉장히 좀 뭔가 극단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장 이런 느낌이야. 야, 당장 내일부터 수능 없애. 막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거야. Moralism produces description of ideal political society. 자, 이게 뭐냐면요. 이상적인 정치 사회에 대한 설명을 이 도덕주의가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유토피아 사상입니다. 유토피안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문과 친구들은 조금 뭐 윤사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Named after English statesman and philosopher Thomas More.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안이라는 책에서 따왔어요. 바로 1516년에 출간되었고요. 이는 상상했습니다. 유토피안이라는 건 이상적인 국가관을 말하는 거예요. Utopian political thinking dates back to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근데 이 사상이요. 근대에 들어선 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서 따온 겁니다. 바로 Republic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따왔는데 But it is still used by modern thinkers such as Robert. 자, 여전히 근대 사상가들에 의해서 사용될 뿐이죠. 자, some theories consider utopian political thinking to be a promising undertaking. 자, 잘 보세요. promising은 긍정적인 뜻입니다.
전도 유망한, 미래가 밝은, 그럼 몇몇 이론가들이 생각한 건 유토피안 정치 사상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전도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유를 같이 줬어요. 왜냐하면 it has led in the past, 그것이 lead to, 이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뭐로? justification of violence. 자, violence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나쁜 얘기. 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 promising이 안 되겠죠. 그것이 과거의 전체주의의 폭력성의 정당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미래가 밝은 것이 아니겠죠. promising의 반대말인 뭘 써줘야 되죠? 네거티브죠. 부정적인 걸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몇몇 이론가들은. 자, 어이가 없죠. 지금 엄청 힘들게 독해를 했는데 막상 어떻다? 근거는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다. 이 전체적인 지문을 보는 눈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정보는 뭐냐면 정치 도덕주의로 인해서 여러 가치가 있고 그 중에 극단에 치우친 게 바로 유토피아 사상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나 유토피아는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다. 전체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 패스를 얼마 전까지 했었잖아요. 백신 안 맞으면 목욕탕도 못 가고, 그쵸? 노래방도 못 가고. 그런 게 전체주의예요. 개인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주의라는 건 약간 야,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백신 안 맞은 너는 꺼져라.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이 거의 폭력적이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저는 백신을 다 맞았는데 1차 맞으러 갔을 때 한창 부작용 이슈가 많던 시기였는데 내가 의사쌤이 계약서를 주더라고요. 어떤 계약서냐면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약서 같은 거.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안 맞으면 영업정지래. 나보고 안 맞으면 학원 영업정지래.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교육청은 나를 협박했는데 내가 맞으러 가니까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음. 자율의사로 맞는 것이면 해서 서명했어. 요즘은 그렇게 백신 안 하잖아. 초창기 땐 그랬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죠?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억압하는 거.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자, 마지막으로 기껏 해봤자 유토피안 사상은 과정이다. 과정의 부분이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To suggest value, 가치관들이 설득되고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지금까지 내가 무슨 지문을 읽었냐고 물어본다면 정치 도덕주의는 여러 가지 가치, 공동의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극단에 치우쳐진 게 유토피안이며 유토피아는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이에요. 결국은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니네가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면 거의 다 설명문이거든요. 설명문. 알겠죠? 물음표가 찍히기 시작하면 설명문인데 낚시당하지 말고 그걸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거. 근데 설명문의 어휘는 출제하는 패턴이 바로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정답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since가 이유 문장이고 뒤에가 마이너스였을 뿐이라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설명문이 잔뜩 길어지는 글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말고 거의 대부분 끝에 있어요. 시간벌이용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7번부터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졸린 사람은 주무시지 마시고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오세요.